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사소한 일상 속의 순간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까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감정을 원하는 만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감정을 원하는 시간만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느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그 기쁨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쁨의 사전적 정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 따라서 기쁨을 느끼는 기준이나 상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그 중에서도 기쁨의 상징인 웃음은 예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웃음은 행복하다는 감정만으로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웃음 치료의 등장은 부작용 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현대인들이 요즘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가장 빠르게 즐겁게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웃음 치료인데요. 이 웃음을 통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함을 통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웃음 치료의 하나 핵심이 될 텐데 그 노만 커든스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웃음은 스트레스의 방탄조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모든 어떤 상황이나 사회나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그때 이 웃음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스트레스의 그 공격부터 막아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웃음 치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18년 전에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 상담을 했었어요. 1년에 한 3,000명 이상의 암 환자와 상담을 했었었는데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은 우울증이나 암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분보다도 더 요즘은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건강하신 분들 더 많이 만나요. 요즘에 웃음이라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냐 하면 웃음이라는 것이 자신감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또 세일즈맨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웃음이라는 것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뭔가 이렇게 업됐을 때 웃잖아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뇌의 보물창고에 저장돼 있고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는 것만 하더라도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감과 또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고.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웃기 시작하면 이렇게 호흡을 깊게 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웃잖아요. 웃으면 호흡이 호흡을 밖으로 이렇게 깊게 내쉬게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할 때는 231개 근육과 400개 이상의 뼈마디가 움직여지고요.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탁월한 방법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웃음을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어떤 그 웃음의 효과가 있는데요. 웃기 시작하면 우리 엔돌핀 들어봤잖아요. 엔돌핀과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기 시작을 할 때 그 호르몬들을 분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거나 또 분비시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뭐 코티졸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아드레날린 같은 웃기 시작할 때요. 그 호르몬 수치를 직접적으로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웃음이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감정적인 이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정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소통하게 해주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웃음의 위력이 되죠. 앞서 보셨듯이 웃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웃음으로 치료와 다이어트도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웃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홀렌 박사에 의하면 한 번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분 동안 흔쾌히 웃는 것만으로도 10분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웃음의 효과가 입증돼서인지 최근 들어 웃음 다이어트 관련한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웃음은 현대의학에서 치료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리버크 박사는 웃음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참의학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웃음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웃음이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웃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기쁨이 과해졌을 때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중앙병원에서 개최한 조울병 강연의 일부로 조증이 사회적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조증사파 진단 기준입니다. 조증 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행복감에 취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긍정적인 면만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기쁨에도 나름의 이면은 존재한다. 기쁨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면 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증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떠 병적일 정도로 행복감에 심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조증 환자는 언젠가는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조증 상태의 과도한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민한 기분으로 변해간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방해받으면 이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다른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조증 환자들은 결국에는 과도한 기쁨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조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도한 흥분 상태가 병적인 수준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조울증이라는 것은 뭔가 좀 흥분된 상태에 있다가 좀 다운돼가지고 좀 우울한 상태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보통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분 상태에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말이 많아지고 또 물건을 많이 산다든가 또 각성 상태가 오래 가서 잠을 잘 안 잤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태로 해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병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증이라는 것도 약한 정도의 조증이 있고 아주 심한 정도의 병적인 증상이 있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복합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뭐 환청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가 몇 주 이상, 몇 개월 이상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를 보통 일반적인 정신과에서는 조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런 조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 부정적 감정이 쌓여서 그게 골마가지고 본인의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흥분 상태,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는 다 조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신과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FT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감정자유 기법이라고 하는데 인체의 14경락에 해당하는 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서 과거에 이런 원인이 되는 부정적 기억을 찾아가지고 그때 느꼈던 분노, 수치심, 죄책감 이런 감정을 말을 하고 또 눈알을 굴리고 호흡을 하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신체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부정적 감정 에너지, 그러니까 골마있고 쌓여있는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서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수많은 미소를 짓지만 그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진짜 미소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한다. 에크만은 진짜 미소는 특정한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미소와 구분된다고 한다. 에크만이 밝혀낸 진짜 미소의 존재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자는 먼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기쁜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기쁨의 미소를 짓는 출연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두 표정을 보여준 뒤 시민들이 진짜 미소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이 파란 배경 왼쪽에 있었던 오른쪽이에요. 아니 진짜 웃음 전 파랑색이야. 진짜 웃음 저는 요 오른쪽인 게 이게 그래도 네, 저 진짜 웃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야. 네. 왜냐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연기하신 분은 모든 게 좀 과장돼가지고 솔직히 혼자 이렇게 뭐 영상 볼 때 그렇게까지 웃는 건 흔치 않아서 왼쪽 거는 약간 억지 웃음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웃긴 거를 보면은 혼자서도 잘 이렇게 깔깔대면서 웃는 편이라서 딱 보기에 파란색은 그냥 좀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 빨간색은 진짜 웃긴 걸 뭔가 봐가지고 네. 빨간색 억지로 막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건 웃는 표정이 일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움찔움찔 하면서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요 훨씬. 그러니까 오른쪽은 좀 억지로 웃는 그런 게 보였어요. 이쪽에서. 그것도 파란색 배경으로 된 왼쪽. 오른쪽 거. 네. 저는 빨간색이요. 저도 빨간색이요. 정말 웃음이 나서 웃는 게 더 웃음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오른쪽 거. 네. 근데 오른쪽 볼 때가 웃겼어요. 폴 에크만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에는 42개의 근육이 있고 이것들이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에크만은 각 근육마다 번호를 매긴 후 총 19가지의 서로 다른 근육 모양의 미소를 찾아냈다. 이 중 진짜 기쁘고 행복해서 짓는 미소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것을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실제 한 대학교에서 뒤센 미소를 짓는 학생들을 추적 연구해 보았더니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소득 수준마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이 누군가의 뒤센 미소를 바라보았을 때 더 행복한 감정을 함께 느꼈고 가짜 웃음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시민들은 실제로 대부분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해냈으며 두 미소 중 진짜 미소인 뒤센 미소를 봤을 때 더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쁨이 언제나 행복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짧은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알아보신 것과 같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